사실 어쩌다 보니 좀 일찍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저희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실천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안에 오니까 너무 좋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모든 내용들이 사실 뭐 전시 기획에 뭐 강의를 하려고 온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제가 했었던 뭐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그걸 잔뜩 가져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대신 제가 이제 평론, 비평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걸쳐 있죠. 그러니까 창작과 비평, 그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요새 동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지점, 그리고 여러분들과 왜 호흡을 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미팅룸이라는 그룹에서 활동을 또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사루비아다방이라는 곳에서 개인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룹이자 개인, 또 개인이 그룹으로 갔을 때 이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좀 오랜 기간, 한 2, 3년간에 그 같이 이제 동료 큐레이터들과 같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같이 뭐 일시적인 공동체에서 시작했는데, 그걸 어떻게 지속해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후반부에는 개인으로서, 큐레이터로서 작가와 직접 만나는 그 경험의 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관점들을 획득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아까 간단히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조금의 정보를 드리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미팅룸은 2013년에 큐레이터 그룹으로 시작이 된 곳이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한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인의 창작을 하는 작가분들처럼 기획자들도 사실은 개인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일이 많아요. 주변에 실제 전시를 만들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 많이 알아야 되고, 교류에 있어서 노하우도 알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기획자들도 특히 이제 독립기획자라고 했을 때 더욱이 작가와 같이 자기만의 섬 안에서 고민을 많이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들이 이제 창작물을 남기지만, 기획자들 같은 경우에 전시의 경력, 뭐 경험 이 정도인데, 무언가 기획 그리고 작가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 활동들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가시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게 바로 미팅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블로그에서 막 올리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포스트하고 계속 하루에 한 기사씩 올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각각의 동료 큐레이터들과 이제 역할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됐고요. 사실 2013년 3월에 설립했지만, 그 전인 한 2년 정도 시간, 그러니까 4년 정도 전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왜 미팅룸이냐라고 참 질문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제 기획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람들과의 만남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작가들과의 만남, 그리고 기획자들과의 만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제 생각과 맞닿는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아무래도 만남이지 않을까 싶어서 미팅룸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의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연결되고 생성되고 인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현장,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개념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제 거창한 설명보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세 가지로 한 번만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독립적으로 머물면서 함께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여 행동한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제 그룹에서 활동할 때는 다양한 이제 다른 동료 큐레이터들, 그리고 아키비스트, 작품 보존 수복가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함께 생각한다라는 부분인데, 모두 다 같이 미술계에서 창작이 이루어지는 작품 제작 외의 범주 안에서 같이 얘기하고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을 나눌
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으로 같이 생각하는 자리를 만들게 된 거고요. 이것들이 하나의 정보로 나가야 된다 했을 땐 서로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행동하는 이런 형식의 이제 일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저도 그렇고 모든 저희 멤버들이 두 가지 일을 해요. 사실 이제 생업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또 하나는 똑같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오랫동안 일을 지속하기 위한 모임으로서 이런 미팅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뭐 여러 활동이 있는데 이런 어떤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모토 안에서 저희는 연구 그리고 전시, 협력, 그리고 교육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 드릴 예정인데요. 하나는 이제 연구 활동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번에 비평 페스티벌을 통해서 작가분들 만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또 정보화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라는 지점에서 이제 생겨난 일들인데요. 이것이 미팅룸 사이트로 이제 오픈이 되고, 두 번째 이제 올해 3월에 인덱스룸, 그리고 이제 미팅인 아시아라는 해외 저희 동년배 또래 큐레이터들과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비평 페스티벌보다는 오히려 더 아카데믹한 자리였긴 했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활동할 만한 좋은 큐레이터들, 그리고 이제 좋은이라는 의미는 뭐 가치 기준이 아니라 서로 열려 있고 같이 함께 앞으로 일을 해 나가고 싶은 큐레이터들의 모임인데, 그런 이제 활동들을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을 만들면서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저런 이런 정보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저 혼자 한 거가 절대 아니라 모든 협력 큐레이터들이 다 같이 만든 일입니다. 이게 이제 출발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저희가 작가분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업들은 많지만 기획자들 그리고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을 위한 이런 사이트가 없다는 문제점에서 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전문화된 어떤 내용일진 모르겠지만 그걸 쉽게 이제 풀어서 언어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큐레이팅, 아카이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보건까지 세 가지의 이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보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리딩룸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이 세 가지 영역과 관련된 텍스트 자료들을 같이 모으고 관련된 뉴스 디렉토리, 그리고 동료 큐레이터들과 이제 뭐 평론가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만든 쌍둥이 사이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한중의 미묘한 삼각관계라는 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 전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켠에 리서치 라운지를 만들게 됐는데, 그 건축가 그룹과 이제 공간 설계를 하게 되셨고, 저희는 이제 거기 안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만들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됐었죠. 여기서 보시면 한중일과 관련된 모든 이제 연구와 그 한중일의 미술에 관련돼서 우리가 뭔가 찾고 싶을 때 항상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 그런 기관들, 그리고 행사, 그리고 잡지, 뭐 연구센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만든 거고요. 하나씩 나중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전시 활동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이제 독립기획자들이 처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이제 공간들도 만들고,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하면서 이걸 좀 오프라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들은 전시인데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마침 찾다가 대학로 예술극장 1층에 버려진 한 평짜리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윈도우 쇼케이스 형식의 전시를 좀 보여주는 기회를 좀 만들어가자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올 8월이 되면은 2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기간 동안 작가와 큐레이터가 짝을 이뤄서 같이 이 한 공간에 쇼케이스 형식의 전시를 보여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미팅룸이 딱 고정 멤버가 있긴 한데 그게 다 열려 있어요.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제안에 따라서 그 공간에 맞게끔 거리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펼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의 전시, 그리고 작가들의 작품이 리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을 아마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시나
그리고 작품이 평가받을 수 있는 채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비평의 중요성이 굉장히 있다고 들어서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일반적인 잡지, 뭐 월간미술이나 마틴컬처처럼 이제 저희의 대표적인 미술 잡지 외에도 SNS 상에 여러분들의 관점을, 그러니까 비평 외부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비평 형식으로 저희가 여기서 일어나는 전시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평론가들을 1년 동안 초대를 해서요. 그분이 1년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시 평론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묶음 형식으로 이제 제작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매번 하면서 고민 드는 거는 정말로 젊은 비평가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페스티벌이 정말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막 어떤 부분들 이제 비평 퍼포먼스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동시대 이론가들이 고민하는지를 좀 보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제가 미팅룸에서 활동하면서 그룹으로 얘기하는 그룹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개인으로 좀 돌아와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저희 아까 뭐 강수면 선생님께서 비평가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큐레이터의 하나의 유형일 뿐이지 일반화된 어떤 형태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어떤 일들을 하고 지금의 제가 무슨 일을 하는가 저도 밤새 고민을 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이 되더라고요. 강의가 아닌 퍼포먼스 형태로 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죄다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뭐 달력, 뭐 내비게이션까지 다 뒤져봤는데 진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제가 하는 일,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마 그룹으로 하는 활동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전시 공간인데요. 뭐 예전 다른 어떤 이런 강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진을 고를까 했는데 빈 전시 공간이에요. 제일 많이 고민이 되고 제일 많이 긴장하는 곳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공간의 성격에 따라 그 공간이 지향하는 전시의 방향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제 지금 제가 속한 사르비아 다방 같은 경우에는 백지 상태에서 그 작가에 대한 그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그 역량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굉장히 가능성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한 달 동안 작가가 채우고 그걸 이제 전시로 보여준 2달간의 전체 기간 동안에 이제 전시가 되기 위해서 작가와 굉장히 긴밀하게 충돌도 있고 이제 같이 합의도 하고 충돌도 하는데 거의 충돌이 많아요. 합의점은 정말 이제 걸기 직전에 이렇게 하자, 이게 합의. 근데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고운 시선으로 나올 수도 없죠. 굉장히 날카로워야 되고 다시 한번 맨 처음으로 이 전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는 부분들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전시가 이제 있기 전에 몇 달에 이제 걸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작가들을 방문하고 하는 일들이 있죠. 또 하나가 아까 그 대학로 예술극장 1층에 있는 한 평짜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사실 제가 뭐 사르비아 다방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된 부분도 아마 이런 연결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냥 평범한 공간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 배전판이 많고 안에 곰팡이도 많고, 지금 저희가 하나에 칠을 했지만 이게 또 가끔씩 열려요. 전시 작품 앞에 걸어놨는데 열려서 다 부서질 수도 있다는데, 거기서 작가의 뭐랄까, 그럼 부셔라 그냥. 어떤 그런 분도 있고, 제가 와서 직접 치울게, 어떤 그런 작가의 성향도 직접 확인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배우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좀 더 날카롭게 비평적인 관점이 있겠지만, 크리에이터도 그 전시의 어떤 커다란 어떤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저의 틀 안에서 작품을 뭔가 만들어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항상, 왜냐하면 작가들은 항상 저의 생각 너머에서 새로운 걸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배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르비아 다방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또 같이 그룹 안에서는 같이 미팅룸 공간을 같이 하면서
병행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저도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전시 공간 뭐 사르베아 벽이긴 한데 뭐 벽을 세우느니 뭘 하느니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좀 새롭게 받아보려고 했었던 거는 이런 비평적인 관점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작가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람객들한테 질문도 받고 좀 날카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바로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빈 공간처럼 이건 빈 벽인데요. 여기 하나에 이제 전시 기획 의도를 쓸 때 바들바들 떨던 창작자처럼 이 전시가 굉장히 이 작가한테 중요할 텐데, 기획자가 어떤 비전을 같이 보여주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텍스트의 양이나 위치까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고요. 네, 그래서 전시 공간에만 앉아 있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제가 김기사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데 오다가 앱을 당 켜봤어요. 그래서 작가 작업실이 지도에 온천지에 있는데 진짜 작년에만 한 10,000km를 돌아다녔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지만 그게 에너지 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가 작업실 가다가 막 찍은 거예요. 신나가지고 혼자.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장르도 되게 다양하죠. 장르를 편식하지 않는다는 부분에는 제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작가의 작업실을 가면 사실 어떤 이렇게 딱 주어진 상황에서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작가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 전시가 있어서 뭐 형식적으로 한 번의 방문이 아니라 수시로 만약에 뭐 남양주 갈 일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작업을 했었던 작가들이랑 연락을 해서 한 번쯤 요새 어떤 작업 하시는지를 수시로 들러서 그냥 요새 사는 얘기도 듣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듣는데 굉장히 이제 이게 저와 같이 세대로 10년, 20년씩 작업을 하시고 저는 10년, 20년의 관찰자의 시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화를 유지하면서 그 변화가는 모습들을 보는 그런 즐거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도 이제 강화도에 위치한 작가의 작업실. 무엇보다 이제 제일 많이 한 건 대화죠. 작가들한테 제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나지 않고 목적이 없어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전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자연스러운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들을 직접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제가 하는 일의 반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 사실 저는 비평가는 아니지만 항상 순간순간에 매 논의를 할 때 이 작가가 어떤 생각에서 여태까지 작업 성향에서 왜 이런 디스플레이 할 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순간순간 1초 1초마다 질문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논의와 회의 과정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비평의 언어 방식, 방법론을 가지고 그리고 시선을 가지고 작가의 작품을 읽어내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작가가 연필로 도면에 자기의 원하는 어떤 생각들을 그려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작가의 조형 언어와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뱉어내는 언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실천적인 측면에서 저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바탕으로 큐레이터리얼 에세이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분명히 크리틱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꼭 작가와의 뿐만 아니라 다시 이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아까 개인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그룹으로 나와보면 제가 하는 어떤 제가 하는 개인으로서의 일들이 항상 개인에 속해 있다 보면은 못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공동체 또 함께 하는 어떤 장으로 나왔을 때는 저의 관점 역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미팅룸이라는 이름 괜히 졌다고 얘기하는데 만남에 사람의 커피를 마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제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의 교류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 말고 제가 생각이 너무 편협하거나 아니면 좀 너무 빠져있고 제 에너지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땐 그냥 저를 그 상황 속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 비단 미술계뿐만 아니라 공연 예술이나
건축 뭐 이런 쪽과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미술의 어떤 개인의 어떤 관점을 유지를 하지만 또 그룹 안에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또 개별적으로 들으면서 거리두기를 가까이 또는 멀리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계속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마지막 사진인데요. 제가 최근까지 했었던 일들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미팅인 아시아라는 아카데미 사업이었어요. 국제교류 아카데미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에서 이제 일반적인 아카데미가 생각하는 저희 윗세대 선배 세대들의 어떤 이야기로 이제 사례 발표로 이어지는 그런 강의보다 지금 동시대 저와 또래 동갑내기 있는 작가들 그리고 큐레이터들과 좀 만나고자 하는 이런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사진을 마지막에 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점에 계시다는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일시적인 공동체 말씀을 하셨는데, 일시적인 공동체가 나쁜 게 아니라 또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그게 또 지속 가능하고 계속 이어지는 단단한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서로 연대하고 좀 이제 생각 교류할 수 있는 채널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이제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도 미술계에서 저도 이제 기획자로서 활동하고 여러분들도 좋은 평론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나가서 현장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을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신 큐레이터 분이시고 또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자리니까 편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사실 아까 미팅룸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사고기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 참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이라도 좀 같이 더 다른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개인적인 만남도 괜찮고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건강한 이야기들, 그 작품에 대해서 그 작가들이 항상 혼자 개개인의 섬에, 기획자 역시 개개인의 섬에, 평론가 역시도 같이 이제 있는 게 아니라 터놓고 얘기하면서 뭔가 이야기들을 끌어내는 데서 서로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획자로서 뭔가 에너지를 되게 받아요. 오히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 때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연락하고 작가분께 가서 작업실 잠깐 가도 돼요. 그래서 차 한잔 했으면 좋겠다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힘이 받는 부분은 어떻게 사는 얘기도 진짜 좀 거기서 아침 출퇴근식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들 현장을 보면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구나를 굉장히 느끼거든요. 또 하나는 아카이브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 이제 50대 작가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을 또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사로기와 있기 전에 사비나 미술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20대 초반에 미술관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죠. 왜냐면 미술관이라는 부분에서 그냥 반신상 생각하기에는 40세 이상의 작가분들을 만나게 되는 자리잖아요. 저보다 20년을 더 산 작가분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지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휴대차는 있지만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고민하는 지점, 그러니까 고민을 해도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지점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항상 이제 제가 어떤 부분에는 에너지가 없거나 있을 때 그럴 때 항상 저 스스로 성찰하고 좀 반성하고 그리고 제가 어느 상황에 놓였을 때 힘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그룹 활동을 하면서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같이 세대를 만나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16팀 정도가 이제 작가와 프리팀 짜져서 이루어서 발표를 하시는 건데, 이 관계가 굉장히 그냥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 갈 거거든요. 한 20년, 30년 정도 이슬기에서 활동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지금의 관점, 지금의 경험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보시고 이로 풀어내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런 소통의 어떤 채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저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도 계속 활동하시는 것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의 활동들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온라인 비평, SNS에서 비평하는 비평에 대해서 아카이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신 것처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 그런 비평을 하게 된 거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 극장이 한편에 버려진 대성판이 있는 그 공간에 누가 우리 전시를 보러 올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초대했을 때 그 작가분들이 주목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없었을 경우에 굉장히 소모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보도자료를 돌리고 그 방법에서 그냥 좀 벗어나보자 생각을 들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평 시스템을 두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모셔서 이렇게 할까? 근데 저희가 같이 계속 하이브에서, 그러니까 좀 친근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그 세대 때 같이 얘기를 하고 관점들을 공유할 수 있고 충돌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모아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너무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분의 관점을 전시가 끝난 이후에 충분히 시간을 들였어요. 그 작가에 대한 리뷰를 부탁을 드리고 짧은 리뷰예요. A4 반 페이지 정도. 그래도 핵심은 들어가겠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불을 하고 정확히 해야 될 거는 하고 있고요. 뭔가 청탁 의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뻗어나가는 게 저희가 자체 비평을 듣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매가지 형태의 어떤 종이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꽂으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의 비평이 조그맣게 짧게 올라오는데 5,000명 넘게 보시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잡지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관점들이 퍼져나가는 것들이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팅들도 사실 사무실 있고 뭘 하면 너무 늦어져요. 근데 꼭 필요한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축이 돼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도 시작이 됐고 이게 1년 동안 한 분의 어떤 관점들을 이제 그분들도 그냥 어떤 전시지 그 전시 부탁합니다 그래서 글 쓰고 많은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그 작가들마다 얼마나 생각의 틀이 틀린지를 그분도 경험하실 수 있게 보는 게 중요했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 6명에서 7명 정도 작가의 리뷰를 쓰시고 계속 해마다 이제 조금씩 쌓아가려고 하는 단계고요. 이제 2년밖에 안 돼서 지금 이제 두 번째 평론가로 모셔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다 제가 직접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좀 도마에 올려놓고 벌거벗은 신체적인 거 얘기도 드리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해나갈 거거든요. 이제 출판이든 어찌됐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절대 그걸 해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되는 한 자리에 많은 분들이 같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참에 조금 새로운 움직임들을 해보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파일 크리에이터한테만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 속에서 드는 생각인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나이나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나이나 또 경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층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의식 중에든 의식 중에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 뭔가는 낡아지고 어떤 거는 미숙하고 이런 식의 가치평가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치평가가 연동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비평 페스티벌을 기획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각자가 그 굴러가는 단자 같은 구인 거예요. 근데 그 구들이 안 만나고 중간에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죠. 근데 약간씩 움직이면 그게 서로 진자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충격을 주고 그래서 전체가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러니까 파장이 만들어지고 그 파장이 사실은 무브먼트 자체가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그런 이미지네이션이 계속 됐어요. 이 두 그룹이 말하자면 대화를 하는 데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재실 비평가가 그런 어떤 욕망이 있으니까 글을 발표하고 싶고 크리틱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또 홍정희 큐레이터는 그 지점에서 어떤 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은 거잖아요. 기능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현실적인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플랫폼, 그러니까 비평 페스티벌이라는 플랫폼을 나가서 어떤 식으로 서로 접촉을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저 오기 전에 직전은 아니고요. 저희 방송여생께 의뢰 받아서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을 얘기 들었을 때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실제로 평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제가 이제 그룹으로서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도 해도 연락이 오지 않고 그냥 네,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도 아니고 미팅룸도 왜 필요에 따라서 생긴 거예요. 하나는 되게 충분했어요. 좀 더 이건 정말 사적인 얘기인데 기획자의 열정에는 한계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냥 보면 40대 중반 정도에서 머뭇머뭇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이후에도 미술에 계속 관심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정보를 들었거든요, 지식. 그리고 그게 집단 지식, 집단 정보, 그러니까 지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뭐 지성이 대단하고 의지가 아니라요. 저희가 볼 때 그 나이 때 생각하고 느낀 것들이 언어가 돼서 경험이 이제 그대로 언어를 읽어가지고 쌓았던 그런 정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된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열려졌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운영진 3명 외에는 진짜 모든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해서 만들어진 개건 에디터들이 계세요. 저희가 움직이지는 않고 그냥 이런 활동에서 저희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신다면 동화는 아마 얘기가 오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 보셨고 그때마다 저는 그냥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도 저는 글로 장문의 편지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얘기로 직접 표정과 육성, 톤에서 진실이 전해진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도 그냥 저희를 그냥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제안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직접 사람을 만나봐야 된다고 진짜 좀 한번 지금 오늘 제가 모듈 셔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고 저희 어떤 활동들이나 평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해나갈 일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카이브 큐레이팅 보존수도 외에 어떤 영역을 끌어들이고 싶은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비공개로는 평론과 목록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마치 권력화되지 않고 좀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느라고 아직 공개해놓진 않은 상태입니다. 진짜로 뭐 그런 부분에 관심 있으시다면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제 발표 끝나고 뒤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시는지 저도 사실은 그냥 누구나 어떤 관점이 되게 흥미롭다라는 지점한테 저도 직접 연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후반부에 이어지는 그 비평의 어떤 장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좀 몇 가지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